금액은 아니고 2, 300 정도는 필요하다. 그럼 그거면 되겠냐? 그럼 도대체 얼마큼 돼? 아니 제가 개인회생 중이긴 한데 얼마큼 불려주실 수 있는데요? 그랬거든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10대 후반의 직장인이고요. 개인회생 2차 신청을 맞네. 맞네. 내가 맨 처음에 소개를 할 때 우리 단골 손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에서 단골 손님이 오셨어요. 2차 재진행을 신청한 의뢰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신청이라는 게 그러니까 회생이 처음에 이제 우리 회사에서 신청을 하고 이번에 재신청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지난번보다는 요번이 훨씬 더 돈을 많이 갚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갚아야지 뭐 사실은. 그쵸. 잘못했으니까. 많이 감면해 주시는 거죠. 어쨌든 제가 그 2차 재신청한 변제 계획안을 보니까 사실은 법원에서 되게 공평하게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에 그 신청한 거랑 두 번째 신청한 거랑 처음에 신청했을 때 이 처음에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변제율은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들어온 사람들의 변제금만 추가로 갚는 걸로 하니까 기간이 똑같으니까 변제금이 늘어난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된 것 같고 왜냐면 처음에 회생 들어갔던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변제율이나 변제금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채권자가 늘어나면서 똑같은 돈을 나눠 가지게 되면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겠어요. 돈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장해주고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의 좀 평등을 위해서 보장해주다 보니 기간은 똑같지만 금액은 좀 늘어났던 것 같아요. 우리가 회생을 두 번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첫 번째 회생이 있고 두 번째 회생이 있는데 첫 번째 회생,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6천만 원 상당의 빚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안 되셨던 부분도 있었고 그 빚을 이제 제가 모아둔 돈으로 갚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수중에 돈이 이제 계속 없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젊으셨을 때 이제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치료를 제때 못 받으셨어요. 좀 차 사고가 좀 크게 나신 적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무직이나 이런 일 말고는 몸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예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뭐 친구분이나 뭐 지인분들이랑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사무 일을 했는데도 계속 안 맞으셔서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 계속 이제 사업으로 돈을 계속 날리다 보니 제가 메꾸는 형식이 됐고 그리고 부모님이 돈을 사실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생활을 못 하니까 그리고 저희 엄마도 뭐 어쨌든 가정주부로 계속 계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은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했는데 그게 이제 모자르다 보니까 아빠가 빌려달라고 한 적은 있어요? 그쵸. 그래요? 미안하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너 얼마나 있냐고 제가 모아둔 돈이 얼마나 있냐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그 아빠의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는 몰랐거든요. 아직 얘기를 밝히지 않으셔서 그래서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은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갚을 테니 좀 줄 수 있냐 그래서 뭐 당연히 갚는다고 하니 아빠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좀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고 빚 갚는 걸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게 됐죠. 알겠습니다. 그 전부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생 신청을 해야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럼 뭐예요? 아버지가 이제 사업도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부분도 생겼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점점 이제 좀 아파지시는 상황이 더 생기다 보니까 제가 더 이상 뭐 빚을 더 지면서까지 안 그러면 계속 그 상황이 반복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제 저도 이제 자료나 이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그런 개인 회생 제도가 있다라는 부분을 알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청을 하게 된 거죠. 안 그러면 계속 더 대출을 받게 되는 상황밖에 안 생길 것 같아서 처음에 그 회생 사건을 저희한테 맡기게 된 이유는 뭐예요?
어쨌든 저도 알아봐야 되니까 이것저것 이제 좀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는데 여러 회사에 전화를 드렸는데 네. 반응이 조금 시큰둥한 것도 있었고 또 어디 곳은 그냥 대충 저는 회생을 원했는데 이제 적게라도 갚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면 그냥 파산 신청을 해라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갖고 그거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예 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새벽에 유튜브 검색을 하다가 예, 이제 선생님이 나오는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좀 기억나는 영상 있어요? 그때 한 3년 전이지만 너무 오래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 이제 영상 보면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변호사님이 이제 개인회생에 대한 영상이라던가 준비 과정, 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를 듣고 여기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또 연락 받으셨던 상담원분이나 뭐 이제 배정 받으셨던 사무장님이나 뭐 다 워낙 좀 친절하게 잘 이렇게 좀 해주신 부분이 있어갖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요? 되게 궁금한 게 우리 의뢰인들 다 궁금해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었잖아요. 선생님이 영상을 먼저 봤지, 그지? 그래가지고 거기 전화를 했어. 상담 번호 이렇게 그렇지 있지. 요즘에 막 위에 더보기 이렇게 누르면 나오니까요. 근데 거기에 변호사가 전화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아니요. 이 전에 다른 데에 전화를 많이 해서 변호사가 안 받았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유튜브에서 변호사가 설명을 다 해주는데 왜 나는 변호사랑 직접 연락이 안 될까라는 의심을 안 해보셨어요? 네.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이 바닥을 좀 아니까? 약간은 아는 부분이 좀 있었어갖고 이제 지인분 통해서 변호사님은 직접 통해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는 저는 알고 있긴 했거든요. 대부분 그런 부분은 이제 워낙에 사건이 많으니까 이제 대리적으로 사무장님 분들이 있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갖고 그리고 근데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러면은 직접 답변해 주신다고 항상 영상에 나오시잖아요. 저 구독자예요. 그래서 실제 근데 뭘 거기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사무장님을 괴롭혔어요. 담당자분님을.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개인회생을 재신청을 했다라는 건 첫 번째 개인회생이 빠그라졌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출이 또 생겼으니까요. 그렇지. 그리고 제가 이 신청서를 보니까 첫 번째 그 개인회생일 때는 우리가 한 6천 약간 안 되는 빚이었는데 맞습니다. 두 번째 개인회생 할 때는 한 3년 만에 3, 4천이 또 늘어서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대출을 따로 받았다는 건데 회생하는 도중에 대출을 받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당연히 했죠. 당연히 했는데 근데 대출 받을 그 당시에는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출 받은 거예요? 초반에는 조금 적은 액수로 이제 제가 급할 때만 간간히 뭐 200, 300 이 정도만 조금씩은 했어요. 근데 그때가 한참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고 저도 회사에서 뭐 이제 감봉도 있고 직원들 이제 정리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급여나 이런 부분도 이제 더 이상 오르지도 않고 병원비나 이런 부분도 계속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생활비나 이런 부분도 계속 이제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대출 회사 쪽에 한번 연락을 드렸는데 제가 맨 처음에 여쭤봤어요. 제가 개인회생 중이긴 하다. 근데 대출이 혹시라도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몇 회차까지 지급을 했느냐 이렇게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회차까지 했다라고 했더니 그 정도면은 뭐 얼마가 필요하냐? 큰 금액은 아니고 200~300 정도는 필요하다. 그럼 그거면 되겠냐? 그럼 도대체 얼마큼 돼? 아니 제가 개인회생 중이긴 한데 얼마큼 불려주실 수 있는데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 제가 뭐 200~300이라고 얘기하면 뭐 1000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아니 뭐 맨 처음에 그랬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안 줄 정도만 그러면 저도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그러면 더 추가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러면 안 되는데 했지만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신청이랑 네. 두 번째 신청이랑 어차피 우리는 개인회생을 2번을 겪어봤잖아요. 네네네. 신청 절차를. 네네네. 다른 점이 혹시 있어요? 많이 있더라고요. 준비할 서류도 더 많아지고. 첫 번째는 쉽게 됐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자료 준비하는 거는 처음이니까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많구나 했는데 금지 명령? 그게 이제 금방 처리가 돼서 처음에는? 네, 그 연락 채권자들 연락 오는 거나 그런 게 좀 금방 이제 처리가 됐기 때문에 뭐 한 일주일, 2주일 안 되게 조금 시달리는 부분은 있었는데 이제 2회차 재신청일 때는 금지 명령이 떨어질 확률이 99%다 이렇게 안내는 받았어요. 근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가지고. 네. 왜냐면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지난번에 회생이 두 번째더라도 네네네. 옛날에 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네. 그 이후에 한 5년, 10년 뒤에 네. 만약에 재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네. 금지명령을 내주는 편이에요, 서울은. 네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회생을 진행하다가 네네. 빚을 또 내가지고 맞아요. 또 회생을 진행하는 거니까 네네. 법원에서 보면은 진짜 한심하죠. 그쵸. 그거 제가 벌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네. 사실은 처음에 빌렸을 때는 우리가 그냥 네. 통상적인 어떤 채권자들이었는데 네. 두 번째 빌렸을 때는 무시무시한 사람들한테 빌렸잖아요. 네.